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꿈을 실은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가 오늘 오후 5시에 드디어 발사대를 떠나서 한반도 상공위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누리호 발사 장면 지켜보신 분들 많으시죠? 뜨거운 불꽃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향하는 누리호의 모습.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최초의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로켓이어서 더 의미가 크죠. 자체 발사체로 우주에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8년 전에 발사된 나로호는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와서 조립만 했죠. 누리호는 1단, 2단, 3단 엔진과 발사대까지 모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5차례 더 발사 예정인데 우주 강국의 꿈 꼭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아빠 어디 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UCB제약. 10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이슈 오늘에선 문경의 쌍용양회 공장 부지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세워져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문경시 도시재생과 박영호 재생시설 담당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천용길의 정치 TMI,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지금의 현안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지역의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생각해보는 순서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오늘도 연결합니다. 천용길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이라서 먼저 국감 이야기부터 해보죠.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오늘까지 3주간 진행이 됐는데 이번 국감 대장동 이슈가 휩쓸었죠? 네, 화천대유 국감 또는 이재명 국감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이 대장동 이슈가 모든 것을 좀 잠식했는데요. 네. 사실 국정감사는 이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 관행이나 실수를 좀 지적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거나 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를 제대로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국정감사여야 되는데 대장동 이슈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대장동 이슈만 주목이 됐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4명인데 하필이면 이 대장동 국감의 중심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국회의원도 2분이나 계셨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이번 국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근데 워낙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시선이 집중된 측면이 있었죠.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선택한 국감이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네, 지금 역대 국정감사 가운데 대선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치룬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통령 선거 전에 본인에게 제기되는 뭐 이슈나 의혹에 대해서 직접 이 대답을 하고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생각보다 이 날카로운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준비하지 못하면서 뭐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는 선방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방했다.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러면 이번 국감을 잘 치렀다 이런 평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참 관심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김영동 의원, 또 군의의성 청송 연덕 김희궁 의원 이 두 분의 국정감사부터 좀 평가를 해볼까요? 네, 일단 김영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이 소속입니다. 때문에 지난 18일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또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초선 의원인데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영동 의원에게 많은 역할을 좀 맡겼습니다. 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이 사업의 핵심 부분인데 이후에 확인했더라도 뭐 추후에라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유동규 지금 뭐 이번 대장동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 전에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를 했냐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실인지 뭐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는 좀 실패를 했고요. 네. 우리가 뭐 대장동 이슈만 주목을 하는데 김영동 의원이 그 국정감사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도 관심을 갈 만한 내용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이 극복 방안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면서 기농 기촌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제도적인 이 대안 마련이 좀 제시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영동 의원은 그렇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를 했지만 네. 딱 밝혀낸 거는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없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군의의성 청송 영덕 김희국 의원의 국정감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김희국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인데 20일에 또 경기도 상대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 김희국 의원 역시 대장동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 이 대장동 사업이 포괄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와야 함에도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네. 이 김희국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은 이 대장동 사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갔는데 정작 원 토지 소유자는 뭐 이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김영동 의원과 김희국 의원 둘 모두에게 그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드러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이 두 의원 다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민간 개발, 그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의 대부분 대권 주자들의 이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개발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네, 당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네. 한계가 있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이슈를 지적하면서도 네, 애초에 제도적으로 공공이 이익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발 사업 자체를 벌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런 대안 제시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날카로운 질의나 지적을 좀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보니 아쉬운 점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좀 고려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반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상주 문경이 지역구인 환경노동위 이미자 네. 의원은 어땠나요? 기사가 참 많이 나던데요. 네, 그 이미자 의원은 워낙 그 노동 분야에 눈에 띄는 활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자 의원 역시 대장동 이슈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지난 13일에
이 환경청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좀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 위치한 송전솔로와 이 철탑이 이 전자파 위험이 있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가 이 대장동 사업을 실시한 성남의 뜰에 제안을 했는데 시정 조치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성남의 뜰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남의 뜰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고발 조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미자 의원이 대장동 이슈를 이재명 경기지사를 하는데 집중하기보다 개발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지적한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미자 의원은 좀 다른 쪽을 봤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 말고 이미자 의원은 또 어떤 질의들을 했죠? 네, 확실히 노동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드러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대표에게 피해자 유가족의 자녀들, 유가족의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 누가 닦아줍니까? 라면서 이 책임 추궁을 했고 이 부분은 이 사건이 제대로 유족들의 상처를 좀 어루만지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고도 끝까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또 강점을 드러냈고요. 네. 이 또 한 가지가 이 페트롤 현장 점검이라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이 건설 현장의 이 안전 감시 인력에 대해서 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국정감사가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인 만큼 좀 날카로운 질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노동 관련해서는 질의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양, 영주, 봉화, 울진 지역구죠. 박형수 의원도 살펴주시죠. 네, 박형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이슈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이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의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 영주 세계 인삼 엑스포에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국세청장에게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세정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또 지적을 했거든요. 지역의 중요한 이슈, 지역 입장에서 제기할 만한 내용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이었지만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명의 국회의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국감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딱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저 국회의원 잘했다 잘못했다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네, 한 50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다. 절반은 했다. 네, 대부분 이 대장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제도 개선 부분들 좀 놓치고 있었던 측면, 그리고 이게 다 한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국정감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켜보는 게 또 일반 주민분들이 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윤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윤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이었죠. 문경 쌍용양회 부지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경시 도시재생과 박영호 재생시설 담당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네. 먼저 문경의 옛 쌍용양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곳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쌍용양의 그 문경 공장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재건단인 웅크라에서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고요. 당시 대한민국 최대 플랜트 시설이고 동시에 해방 이후 최초의 시멘트 공장입니다. 네. 1957년에 덴마크 기술자들에 의해 완공이 되었고요. 대한양의 문경 시멘트 공장으로 첫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웅크라가 대한민국의 자립과 복구에 지원한 인천 판유리 공장, 국립중앙의료원, 충주비료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 이 네 곳 중에 원형이 거의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산업적으로도 관광지로도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요. 또 원형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더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이 이런 의미 있는 곳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바뀌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어떻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이곳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 2018년도에 현재 그 부지 소유자가 이제 쌍용 CNE 측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경영적인 문제로 문경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우리 시는 그때부터 이제 쌍용 측과 그 부지 그 매입 협의를 한 1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결국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곳을 다시 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갖고 도시재생 유지사업 경제기반령에 신청을 해서 2020년 12월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문경시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바꾸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라는 게 어떤 곳이죠? 쉽게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을 이렇게 전기 분해해서 그 수소하고 산소하고 발생하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도시가스에 있는 수소하고 일반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전기를 생성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네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쌍용양의 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부지 면적은 한 20만 미터 제곱 정도 되고요. 네. 한국 서부 발전이 이제 추진하게 되는 문경시의 그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총 4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한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건설될 예정인데 네. 1단계하고 2단계는 각 15메가와트, 그 3단계는 10메가와트. 네. 총 사업비가 한 2,600억 원이 투입되고요. 그 기간은 단계별로 그렇게 1년씩 소요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네. 40메가와트 규모는 문경시 총 세대수의 한 2.6배 정도 되는 9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40메가바이트 네.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네. 문경시 총 세대수의 2.6배인 9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엄청난 규모인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착수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네.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는 그럼 언제쯤 이 공급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1년 동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1단계 건설이 완료돼서 15메가와트 전기가 이제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럼 당장 내년부터는 15메가와트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옛 쌍용양회 부지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다양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네, 그렇죠.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하고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중 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네. 그 사업의 정의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 개발을 연계해서 경제적 채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신경제 거점 형성을 통해서 고용 기반 창출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문경시의 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이제 3,532억이고요. 국비 283억, 지방비 266억, 공기업 2,600억, 민간기업 356억, 기금 등 기타가 27억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용항의 부지를 잘 활용해서 도시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말고 다른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이제 한국서구발전이라는 공기업이 주체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하고 기업, 지역 주민이 이제 함께 참여해서 기존 공장의 외관을 재현하고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이제 재청조하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기존 시멘트 저장 공간이 철제 사일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지금 아시아 최대 전문 다이브 훈련장을 조성하는 다이빙 파크. 그다음에 쌍용양의 문경 공장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체험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유로운 공간 구성과 문경의 세라믹 테마를 적용한 명품 글램핑장 조성을 하는 월드 힐링 센터. 그다음에 넓은 이렇게 사업 구역 내에 순환형 동선을 마련하고 또 이동 체계 재미적인 요소를 더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이외에도 이제 아이디어 파크, 컬처 팩토리 등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환경 개선 사업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기사도 받고 접했는데 뉴스를 접하면서 아시아 네. 최대 전문 다이버 훈련장 조성 이게 네네. 굉장히 어떻게 네네. 이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굉장히 네네네, 맞습니다.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철제 사일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죠. 거기에 한 45m 정도로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서 다이버 네네네.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한다는 건데 앞으로 그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다 끝났을 때 변화 어떤 효과 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통한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이제 공급망이 확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거 복지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들 수 있고요. 40메가와트 연료가 이제 추진이 되면은 한 57억 정도 지역 지원금하고 350억 정도의 세수 확대가 예상됩니다. 네. 또 쌍용양의 부지 내 리모델링 건설로
일자리하고 소득 유발 효과가 이제 발생하고 여기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파급 효과로는 지역 자산을 보존 활용한 문경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탄생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한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한전 쪽에서 네.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전원 자체가 한전 쪽에 어떤 양이 좀 적으니까 이쪽에 가서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네네. 지금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걸 또 판매를 해서 네네, 맞습니다. 더 세수 확보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의 새로운 변화, 쌍용명의 부지가 어떻게 또 바뀔지 청취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문경시 도시재생과 박영호 재생시설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